그대에게 주민. 꿈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은 언제나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그 꿈의 기도를 담았기에 더 특별한 울림이 있는 그런 울림을 전해주는 가수죠. 이지훈 펠릭스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단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듣고 계시는 2CM 뮤직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CN 뮤직 시청해주시는, 애청해주시는 분들, 저는 이지훈 펠릭스라고 하고요. 가수 단보라는 이름을 예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단보예요? 원래는 저희 간판이 단칸방 보컬 선생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노래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타이틀에 보컬 선생이 붙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너무 선생님처럼 노래한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요새 또 줄임말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냥 앞자를 따서 단보라고 지어봤습니다. 단보. 네. 창작성가제 이후에 또 오랜만에 이제 2주 정도 지난 뭐가 오랜만이에요 네, 지금? 오랜만이죠. 2주 정도. 2주 정도면 미사도 2번 가야 되고. 네, 시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맞아. 새해가 됐어. 그럼요. 대림이었기 때문에 새해가 됐네. 맞아. 잘 해가 넘어갔다. 바뀌었어.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저는 방송 일상은 아니지만 네. 다시 돌아가서 가족들과 육아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네네. 다시 스튜디오 나가서 이제 레슨하고 노래 부르러 다니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번 창작성가제 때 첫 네. 번째 순서였잖아요. 1번이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좀 긴장되고 떨렸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순서를 네. 제작진 여러분께서 직접 정해주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어떤 순서를 받아도 잘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1번 받고 나니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야속했죠. 제작진 그래도- 여기 아니에요? 네, 제작진 여기 있어요. 제작진의 입장에서 아니 제작진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그래도 되게 떨지 않고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1번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약간 믿고 듣는 분이어가지고 1번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부담이 컸을 텐데. 제 가족들끼리도 그래서 그런 걸 거다 이러면서 이제 기쁘게 받아들였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출연하신 탑식스와 이제 대기실에서 얘기한 바로는 다들 1번만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만 그 얘기를 안 해서 1번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진실은 제가 모르니까요. 네, 진실은 비밀에 묻어두겠습니다. 네. 참가곡 제목이 이제 성당에서였잖아요. 자작곡인데 이 노래를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성가를 쓰려고 한 적이 전에도 있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경연에 낼 곡을 새로 쓰자 이래서 6월, 7월에 새로 만든 노래예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신앙인들이지만 요새 성당에 가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내가 제일 젊은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교중미사 가면 특히 더 그렇지만 막 저희 교구만 그런 건지 몰라도 좀 청년회가 없어지는 그런 분당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슬픈데 제가 어렸을 적에 자라면서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성당이 시끌벅적하고 주일학교도 되게 컸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성당에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 다시 마음을 돌리는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 이래서 만들어졌고요. 제일 쓰기 어려웠던 거는 중간에 성경 구절을 잠깐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 뭘 써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완성한 날의 메인 유미사 복음이었어요. 7월 10 며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생한 자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복음 말씀을 바로 적을 수 있었어요. 하필 또 그날에 그 복음이라서. 그러니까 사실 그 예선 처음에 신청할 때는 곡을 여러 곡을 냈었잖아요. 그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2곡 정도 내지 않았어요?
곡은 하나를 냈는데 네. 이제 부른 가서 이제 실연 때 부른 게 이제 요거 안 될 수도 있다. 저는 이거 아닌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면 전화를 받았는데 싱어송라이터로 신청을 하면서 제가 밑에다가 네. 혹시라도 곡이 네. 떨어지더라도 저는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맞아 적었는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연락 받았는데 곡은 떨어지고 보컬이 되셨어요. 이래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실연 심사의 네네. 2차였죠. 할 노래를 골라 가야 되는데 네. 그걸 뭘 고르지 하면서 또 고민해서 야회일에 막 뒤적거리고 네. 있는데 거기는 이제 수험교구 네, 성가지. 맞습니다. 네. 저희 많이들 사용하는. 네. 그러면서 고민을 했는데 그냥 그거 부르셔도 돼요 이래가지고 네 이러고 편하게 왔는데 그래서 그 곡이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노래가 사실은 멜로디는 되게 좋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듣다 보면은 좀 가요인가 싶기도 네, 하고 맞아요. 되게 좀 그 대중적인 멜로디라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멜로디가 먼저 귀에 맞게 와닿았는데 저는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가사가 가사 너무 좋죠. 가사가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가사가 안 들렸었어요. 음이 되게 노래가 좋아서 흥얼흥얼거리다가 듣다 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영광입니다. 아니 가사가 진짜 좋고 이게 또 경험에서 우러난 가사다 보니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성가제 결선 무대에서도 여쭤봤지만 이 무대를 보고 엄마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고 네.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누구보다 이제 신실하셨고 교회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요 다른 방송에 나가는 것보다 더 이제 CPBC의 성가 노래 부르러 가서 제가 만든 노래를 부르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좋아하셨을 것 같아서 다른 방송국에서 뭐 하는 것보다도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이런 소식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오늘은 성가제도 성가제인데 저 가수로 네. 가요 부르러 가요 이러면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맴드는 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성당에서를 들어봐야겠죠? 네. 네. 먼저 성당에서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처를 받고 우울한 맘에 눈물 흘리고 사는 게 벅차 힘겨울 때가 있지. 조금은 늦게 퇴근하는 길 우연히 지난 골목 어귀엔 내가 다니던 성당이 보이네. 그래 친구들과 함께 미살 드리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던 때가 있었지. 바쁘다 핑계로 한두 번 빠지다 보니 언제 성당에 왔었더라. 나도 모르게 들어온 성당 때마침 시작되는 이사가 마치 주님이 날 기다리신 것 같아.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나 나에게 닿는 오늘의 복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래 아무 걱정 없이 성당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노래하던 때가 있었지.
아 다시 들어도 좋네요. 네. 아니 더 여유 있어졌어. 아무래도 2주 사이에 1번이었잖아요. 털었으니까. 네, 어. 1번이었으니까. 여기가 네. 제 스튜디오랑 되게 비슷해요. 아, 아, 그래요? 이 마이크 쓰는 느낌도 그렇고 이 벽도 똑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좀 집 같지 않나? 편안하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는데 네. 또 네. 이제 신부님이랑 아나듀서님 너무 편하게 해주시면 마음이 아니, 편합니다. 다시 들어도 좋은 또 성당에서 함께 네. 듣고 왔어요. 이지윤 씨의 라이브였고요. 네. 수요일 2부 그대에게 주민 오늘은 제21회 창작 성가제 결선 무대에 오른 이지윤 펠릭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딱 그때 저 심사를 했거든요. 1차 때.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끼리 처음에 이제 서류 심사를 하면서 음원 이렇게 보내온 거를 같이 들었어요. 그때 생각이 났어. 그때 딱 들었는데 됐다 이번에 보컬 찢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끼리 됐다 보컬 파워 보컬이 나왔다 막 이러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전 제가 파워인 줄 몰랐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원래 노래를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요. 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인생 첫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이제 초등학교 때 학예회였는데 그때 파리의 연인 유행하던 아니 요즘도 때예요. 학예회라 그래요? 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중에 최연소 아닌가요? 최연소. 아니 그러니까 요즘도 학예회라 그래요? 아니 어렸을 때 파리의 연인을 봤다 그래서 되게 어리구나. 아니, 어릴 때 봤어요. 초등학교 때. 뭘 그러니까 봤다고요? 파리의 연인이에요. 애기야 가자. 하는 애기야 거. 가자, 예. 박신양 씨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셨어요? 옛날 드라마 옛날 드라마죠. 아니, 네. 언제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네. 대학생 때?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신학생 때 아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박신양 씨가 네. 사랑해도 될까요를 불러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 노래를 학예회 때 불렀어요. 아이들 반 친구들 수화하고 네. 저는 노래 부르고 다른 친구는 피아노 치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인생 첫 무대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노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조금씩 섰던 것 같아요. 뭐 학교 축제나 네.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면서 잘하니까 노래가 되게 좋고 막 어렸을 때도 동요 안 듣고 가요만 들었어요. 그것도 저희 아버지께서 미용실 하시는데 이 유행에 민감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 나온 신곡 테이프 사다 주시고 테이프, 그러면 이제 테이프 세대네. 테이프 세대예요. 근데 테이프를 그러면서 저 40살인 줄 알겠네요. 청취자분들께서 어려서부터 테이프를 들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곁에 두고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커서도 계속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다녔으니까 동네에서 뭐 청소년 가요제 한다 이런 데 가면 꼭 갔는데요. 네. 상을 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렇죠? 너무 잘 부르는데. 너무 그때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안 잘 불렀던 거죠. 그래서 나 그렇게 잘하지는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주변을 보면 그때 음악하던 사람은 아무도 음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살아남는 자가 이긴 것이 아닌가. 네. 강한 것이 아닌가. 네, 아니 근데 또 대학교는 경영학과를 나왔대요. 네. 그쵸? 그때 지난번에 얘기 들었는데 경영학과를 나왔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노래는 잠깐만. 노래를 이어서 네, 노래를 경영하려고 그러는 노래를 경영하려고. 결국 지금 뭐 경영을 하기는 하니까 그쵸, 비슷한 또, 건데 대학교 때는 노래 동아리를 했었어요. 저희 아내랑. 그러면 노래를 계속 하기는 하셨네요. 네. 근데 이게 직업으로서 한 거는 시간이 지금 생각하면 오래됐지만 뭐 남들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뭐 예고를 다녔다거나 뭐 대학 입시를 오래 준비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밴드 같은 거 하셨어요? 밴드까지는 아니고 저희 하던 노래 동아리에 세션이 있는 노래 동아리라서 이제 라이브로 전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보컬들이어서 그렇게 열심히 그냥 아름아름 했는데 어떤 계기가 됐던 거는 제가 공군으로 군복무를 다녀왔는데 그래요? 저도 공군입니다. 그러시구나. 아시다시피 공군은 굉장히 아시다시피? 퇴근하면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맨날 노래만 한 것 같아요. 거의.
별일이 없는 날은 그러고 제가 이제 또 군에서도 군종교구에 열심히 다녔는데 당시 이제 인천교구 신부님이 계셨어요. 부대에 민경덕 베드로라는 신부님께서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때는 지금이 아니니까 네. 힘들어하는 병사들 많았거든요. 그쵸. 성당에서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예, 같이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이래서 기억에 남는데 자주 특송 봉사 같은 거 하면서 자꾸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년이 지나고 이제 사회로 돌아오니까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커리어를 잡았던 거는 노래 잘한다고 당장 어디서 불러주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게 되게 어렵고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잘하면 어디서 불러주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과외를 오래 했었는데 네. 노래를 가르쳐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처음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정말 주먹구구 아름아름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내랑 그때 이제 밥 먹으면서 내가 노래를 한번 가르쳐 볼까 했었는데 여기까지 올 줄 모르고 네가 무슨 노래를 가르쳐. 근데 일이 여기까지 왔네요. 정말. 아니, 그러면은 지훈 씨한테 막 보컬 트레이닝 받은 사람 중에 막 실력이 엄청 좋아져서 막 뿌듯했던 적도 있어요. 네. 요새 기획사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보컬 레슨 하는 데니까 저희 뭐 내방 오디션 할게요. 이런데 저희는 그 학생들을 키우는 곳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입시를 하거나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오는 분들보다는 우리 또래 뭐 성인들이 노래 잘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인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곡을 하나 써줄 테니까 같이 한번 내볼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곡을 만들고 그래도 이제 공동 제작에 참여해야 되니까 글을 좀 적어와라. 이래서 작사를 다듬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듀싱을 새로 하면 곡이 하나 나오고 또 저희 스튜디오에서 녹음해서 발매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딱 3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장남건이라는 친구는 대학교 친구인데 아직도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야 어리니까 쓸 수 있는 그 젊은 애들 연애 이별 얘기 좀 써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장남건의 이젠 오지 않을 그날이니까라는 노래. 젊은데 30살 돼서 20살 때 생각하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날에 순수했다 이러면서 그거 이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홍현준이라는 친구는 지금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 친구도 한 3년 노래를 배웠어요. 근데 저랑 비슷한 아픔이 있는 게 그 친구도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애틋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가사를 좀 써와봐 했더니 또 슬픈 노래가 만들어져서 홍현준의 그댈 기억하고 싶어 라는 노래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3호 음원은 수의사 하시는 분인데 춘천에 공익 수의사 복무하러 왔다가 한 3년 정도 또 노래를 배우셨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면 축가를 부르고 싶다고 하셔서 그럼 곡을 하나 쓰죠 이러고 만들어 뒀던 거가 다행히 그분과 결혼에 골인하게 되어서 아니면 또 이게 곡이 폐기되죠. 노래 제목이 다행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노래 다행이다. 머리말입니다. 머리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세 곡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조금씩 제작을 해서 세상에 선보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작사, 작곡, 또 보컬 트레이너까지 1인 다역인데 트레이너 이렇게 하기도 전에 또 가수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단칸방 보컬 선생, 단보 어떤 자신의 이름으로 노래를 처음 발표했던 그때를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자신의 노래를 처음 발표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뭐 지금과 같이 할 수는 없었어요. 저도 맨날 하니까 점점 좋아지고 능력이 생기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외부 제작사의 힘을 좀 빌린 거죠. 그러니까 곡은 제가 다 만들었지만 근데 어머니가 2016년 5월 26일에 돌아가셨는데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투병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모현 호스피스라고 포천에 지금은 호스피스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좀 계셨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와 힘들었던 그 기억들 내지는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 또 우리끼리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을 아버지가 술 좀 드시고 하셨던 네. 이야기들 제가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어. 모아서 이제 가사를 꾸렸고 비밀리에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다 제작이 돼서 발매한 게 12월 1일인데 네. 이건 저희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에요. 어. 그래서 아버지가 어. 눈물 파다가 됐다는 어. 그게 이제 벌써 6년이 됐네요. 음. 12월 1일이 방금 지났으니까 네. 아버지가 눈물이 많으신가 봐요. 음. 근데 원래 이게 아니 대대로 그다지 내려오는 네. 그다지 눈물이 아, 많. 그래요? 저도 별로 약간 눈물이 감수성이 있지는. 풍부하신 감수성이 거 아닌가요? 풍부해. 네. 이게 제가 어렸을 적에 슈스케 같은 데 가면 네. 너무 발성이 좋은데 감성이 어, 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 되게 아, 많이 진짜요? 들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아, 어. 어머니. 그게 무슨 그 감정을 담는다는 게 뭐지?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네네. 그게 계기가 되니까 조금은 알 것 같은 음. 노래에 마음을 담는다는 게 그냥 노래를 작곡만 하는 게 아니라 작사를 하니까 거기에 자기 마음이 담기니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를 때 그런 마음이 더 담겨지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노래를 쓰는 결도 좀 실화이거나 내가 그릴 수 있는 내용의 곡을 만들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묻고 싶어 들어보면 어떨까 네. 싶어서요. 네. 네, 이 자리에서 청해서 들어볼게요. 직접 건반도 우와. 연주해 주신다고. 네. 그러면 오늘 머리 스타일 베토벤 춘천 베토벤 춘배 춤배로 춘배 함께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지은의 묻고 싶어 들어볼게요. 괜찮은 줄 알았어. 아니 괜찮은 척 했었지.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내도 지나가지 않는 밤이 찾아와 간신히 얹은 식탁 한 잔으로 시작한 술은 어느덧 두어 병이 되고 나를 기어코 침대로 밀어넣어 어제와 똑같이 가는 하루 달력에 숫자만 바뀌고 우리의 추억은 아직 그대로인데 시간이 기억을 흐리네
내용을 그러니까 이 곡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듣고 들으니까 되게 먹먹하네요, 진짜. 네, 아버님의 마음이. 노림수입니다. 저는. 아니 그리고 그 앨범 자켓을 찾아봤는데 네 맞아요. 옆에 아버지하고 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어쩐지 날씬하다 했어. 지금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네. 병실이었어요. 옆에 침대에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직 그 호스피스에 가기 전이었는데 네네. 그 창가를 보면서 동생이랑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줄은 모르고 찍어둔 사진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 진짜 연출한 사진이 아닌 건가요? 네. 그러면 진짜. 네. 연출이라고 보기에는 아버지 옷핏이 너무 나빠요. 저희 아버지가 멋있게 하고 다니시는데 네. 그럴 여유가 없었던 때라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 이 노래를 이제 그냥 남녀간의 이별하고 사랑하고 이별하는 노래라고 들었어도 조금 울컥할 텐데 또 이 아버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되게 가사가 맞아요. 먹먹한 것 같아요. 네. 2시의 뮤직 수요일 2부 그대에게 줌인 오늘은 노래의 기도를 담은 찬양사도 이지훈 펠릭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5831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못해 음치라서요. 음정, 박자 맨날 어긋나는 제가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못해 음치도 교정이 가능한가요? 시우님은 이런 마음 잘 모르시죠? 저는 박치예요. 박치라고요? 나 박자를 잘 못 맞춰요. 항상. 아니 성가대였는데 어떻게 박자를 못 맞춰요? 아니 성가대는 그렇게 어려운 박자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노래 다른 이제 대중가요 같은 거 부르고 그러면 엇박으로 이렇게 잘. 저도 그런 거 근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 실력에 불만이신 분들이 네. 자주 이야기하시는 게 뭐 음치박치다. 어. 근데 실제로 음치박치인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냥 자기가 노래 부르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그 실력이 낮음을 음치박치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저희 기준에서 음치면 건반 뭐 찍었어요. 땅 내보세요. 이런 게 음치. 음이 아예 안 맞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음감부터 교정을 해서 노래를 아주 음을 좀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우선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음치로 주장하시는 분들의 한 10% 정도만 이렇게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아니 되게 노래를 잘하시는데 늘 반음을 잡는 분이 있어요. 네. 성가대에선 그게 제일 힘들죠. 다 같이 잘 부르고 있는데 누구 한 한 사람 명이 한 명이 조금 내려가면. 조금 틀려 조금. 네, 그러면 맞지. 성가에서 쓰면 안 되는 텐션이거든요. 가요는 해도 되는데 네. 성가는 그래서 음감을 다듬어 드려야 돼요. 또 근데 아까 시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걸 리듬치라고 그렇죠. 해요. 리듬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가가 되는 경우 깊은 공감. 가요인데 성가가 되는 경우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는 뭐 엇박을 좀 타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발라드여도 가도 아는 길을 해야 돼요. 가도 아는 길을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좀 거룩해지죠. 느낌이 네. 가요치고는. 그러면 이거를 쪼개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박자를 쪼개는 알려드려야 연습. 하는데 요즘은 안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그거를 녹음을 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네, 들어. 녹음실이랑 똑같이 이게 메트로놈이 요 박자인데요. 안 맞죠? 그래도 안 되면 제 걸 녹음해서 같이 들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력을 다들 키우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네요. 3977님도 음색이 너무 맑고 노래를 너무 잘하십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가수가 누군지 궁금해요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누구 어느 가수를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김범수 선배님 노래를 끝사랑.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따라했어요. 아까 제가 어렸을 적에 노래를 잘하지 않았어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뭐 열등감 내지는 갈급함이 발성 쪽에 투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를 잘 내야지 사람들이 좋게 들어. 그러니까 이제 발성하면 역시 우리 김범수 선배님이니까. 근데 발성을 어디 따로 배우셨어요?
최근까지는 그냥 어, 어. 혼자서 그냥 독학을 한 거고. 그러니까 많이 따라 한 거죠. 많이. 와, 근데- 그거를 독학으로. 그러니까. 근데 최근 몇 년 한 4, 5년 정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발성을 새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런 것들 어. 그런 거는 막 한 10만 뷰 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걸 다시 못 들어요. 너무 별로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성을 바꾸기 전에도 슈퍼스타 K 갔을 때 발성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윤중신 선배님, 백지영 선배님, 성시경 선배님, 김범수 선배님 이렇게 다 발성은 좋은데요. 약간 영혼이 더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그 이후로 발성을 또 바꾼 거니까 좀 가요에서 얘기하는 발성이라는 게 조금 허용 범위가 넓다고 느껴져요. 저에게는. 아니 근데 김범수 씨 유튜브 보컬 경연대회 했는데 네. 준우승했다면서요? 네네, 준우승했습니다. 오, 우와.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어떤 대회였어요? 이게 숨범찻이라는 대회였는데 숨은 범수 찾기. 아, 김범수 선배님, 숨범찻. 유튜브 채널에 범수의 세계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경연 대회를 한다고 숨은 범수 찾기, 줄여서 숨범찻. 근데 이렇게 혼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라앉으니까 뭐 새로운 걸 자꾸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미디어에 노출돼야 되고 이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 한번 신청해 보자 이러고 했던 게 처음엔 시작이었고 이게 하다 보니까 제작진 연락을 받은 게 이미 8강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예선 영상을 많이 받아서 한 번에 회를 오픈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 그냥 떨어졌나 보다.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단골 술집에서 아내랑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순범찻 8강 되셨습니다. 이거 뭐야 이러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8강은 참가자들 비대면으로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라 무보정 할 거니까 스튜디오로 오세요 이래가지고 마이크 하나 이렇게 주워주고 노래 부르세요. 그 녹음해서 올리고 뭐 4강전은 이제 김범수 선배 처음 만나는 자리 그러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자리를 했었고 결승전은 저희 왜 했던 것처럼 생방송은 아니지만 네네네. 홀을 작은 거를 빌려서 직접 가서 노래는 그럼 불렀어요. 다 김범수 씨 노래만 불러요? 결승전의 특권이 어. 김범수 형님 노래 아닌 거 하나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내 노래를 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게 그래도 노출이 돼야 되니까 하다가 네. 그렇게는 안 했고요. 네. 이혜리 씨 노래, 이혜리 선배님 노래 미운 날이라고. 이혜리 그거- 여자분이잖아요. 네, 그거 남자 키로 바꿔야 됩니다. 네, 너무 힘이 듭니다. 여자 키로 바꾸면 그렇게 불렀고 한 곡은 저 콘서트에서 사용하는 반주가 있어요. 네. 저희가 오늘 부른 노래는 다 제 노래들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반주를 가져오지만 원래 이제 주인이 있는 반주를 가져다가 쓸 수도 없고 그다음에 네네. 그렇게 좋은 퀄리티의 반주를 개개인이 가지고 있기가 어려워요. 만들어진 게 아니면 근데 특권으로 내가 콘서트 셋 반주를 줄 테니까 원하는 걸 골라라 이래서 이제 취향대로 고른 게 이제 바보 같은 내게라는 어려운 노래 있는데 그거의 콘서트 버전으로 되게 멋있게 편곡이 된 게 있는데 저는 그걸 골라서 불렀어요. 잠깐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그걸 조금만? 시키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시작했던 거야. 이게 저도 차곡차곡 쌓아. 이게 차곡차곡 쌓아서. 바보 같은 내게. 저도 이렇게 적어온 게 다 네. 덮었거든요. 이게 의미가 없구나. 자연스럽게 해주시네. 그래서 네. 대신 이제 오기 전에 2CM 뮤직 다른 분들 나온 걸 좀 보고 왔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떻게 돼야지 좋을까 하면서. 저희 사실은 그냥 대본 네. 없이 없어요. 저도 더 자유롭게, 편해요. 네. 네, 자유롭게 진행. 안 보려고 그럼 하다가 자유롭게 바보 같은 내게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사를 좀 볼게요. 아니, 되게- 이 노래도 되게 네. 그러니까 김범수 씨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늦게 이제 좀 빛을 발한 가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를 진짜 잘하긴 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좀 많이 알려지지 못했던 그런 그리고 막 상황 속에서 얼굴 없는 가수로 맞아, 노래 맞아요. 나왔다가 음.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쵸,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바보 같은 내게 잠깐 들어볼게요. 여전히 우린 이렇게 마주 앉아있지만 너는 이미 떠난 것 같아. 오,
요즘 더욱더 어색한 너의 모습 앞에서 내 가슴은 텅 빈 것 같아. 사실 나는 알아 우리의 헤어짐이 곁에 왔음을. 하지만 모른 척 할 수밖에 난 없어. 지금 이 순간에 난 세상 가장 나약한 또 가장 큰 슬픔 속에 빠져버린 남자일 뿐이야. 어떤 말이라도 내게 먼저 말해줘. 나는 이미 네 맘을 알고 있어. 괜찮아. 넌 떠나가지만 그런 너의 모습마저 사랑할 나는 그대로일 테니까. 와. 되게 갑작스럽게 부탁했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길게 부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노래 애매한 네. 게 어디서 끊을 수가 없어. 처음에 너무 멋있는데 후렴이 안 나와서 끊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되게 근데 듣기만 해도 어려울. 아니 근데 노래에 네. 리듬이 있는데. 네. 그래서 무반주로 부르기가 이거 뭐 때릴 수도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저 이 노래 모르는데 또 들어보고 싶어요. 바보 같은 내게. 원래는 원 버전은 이현도 선배님이 쓰신 노래인데 되게 높고 일관성 있는 비트가 끝까지 계속 나가요. 이거 되게 중독성 있다고 부르면 이제 큰일 나는 노래인데 콘서트 버전은 조금 더 찐득한 리듬으로 바꿔서 R&B식으로. 훨씬 멋있거든요. 두 개 다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른 것도 있습니다. 꼭 들어볼게요. 네, 지윤 씨 버전까지. 그러면 이제 또 지윤 씨의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 들어볼까요? 마지막 노래는 가장 최근에 나온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년이 됐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네. 나의 첫 이야기라고. 요거는 제가 작사 작곡을 약간 곁들였으나 사실 제가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친한 작곡가 분이 서랍 속에 넣어놨던 노래를 노래 좋네요 주세요 이래가지고 받아서 같이 작업하게 된 노래예요. 네, 그러면 2020년에 발표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에 마주하는 내용이 나의 첫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가 끝났다. 내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온다. 이래서 나의 첫 이야기. 네, 나의 첫 이야기. 그러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라이브로 들을게요. 한참을 뒤척이며 있었지. 아직도 내 옆에 네가 있는 것 같아. 지난 말들이 계속 내게 찾아와. 내 귀에 늘 속삭이네. 함께 불렀던 그 노래들과 사진 속에 웃을 땐 우리의 모습이 다시 올 거란 내 작은 소망. 오늘이야 지고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나 너의 모습 그저 그리워하며 이렇게 네가 있던 그곳에 예전처럼 아직 그대로 남아. 함께 걸었던 그 거리에서 너를 찾아. 너도 나처럼 이곳에 다시 찾아올까. 나
지우지 못했나 봐. 후회할 걸 알면서도 다시 올 거라고, 너도 내가 그리울 거라고. 난 여전히 널 기다려. 살아가는 동안에 나 너의 모습 그저 그리워하며, 이렇게 네가 있던 그곳에 예전처럼 아직 그대로 남아. 나를 바라보며 활짝 피던 너의 아름다운 그 미소도 나는 아직 어제만 같은데. 살아가는 동안에 나 너의 모습 그저 그리워하며, 아직까지 네가 있던 이곳에 널 그리워하며 이렇게 남아. 널 기다려.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쭉쭉 올라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해서 멈출만한데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어? 아, 오늘 곡이 너무 하드코어하게 네. 세 곡 다 그러니까요. 경연용으로 쓴 노래 자극적이어야 되는데 자극적인 노래. 어떻게 해내긴 해냈는데요. 네. 네. 네, 쉽지 않았습니다. 네. 어. 근데 또 이렇게 네. 사실 이 시간이 아티스트들에게는 조금 아침 시간 아닌가요? 저희가 방송하는 이 오. 오후 2시에서 4시인가? 근데 저도 보통 레슨이나 뭐 이렇게 작업 늦게까지 하면 음악 하는 사람들이 늦게 자고 막 그러잖아요. 거의 밤에 피는 네, 장르잖아요. 그렇죠. 퇴근 시간 평균 10시인데 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5시, 6시, 7시에 요새는 일어나요. 네, 생체 시계가 한 분 계셔가지고 네네. 아기가 그래서 하루를 다행이네요. 길게 살고 있어서 아이야 고맙다. 저도 걱정을 했어요. 차를 안 갖고 오니까 네. 기차에선 네. 소리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풀 수가 목이 없으니까. 괜찮을까 이랬는데 괜찮네요. 아기야 네. 고맙다. 괜찮네요. 아기야 고마워. 자, 2시의 뮤직 수요일 2부 감미로운 라이브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21회 CPBC 창작 성가제 결선 무대를 통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던 이지윤 펠릭스 씨와 함께했어요. 오늘 훌륭한 라이브를 또 들려주셨는데요. 가수로서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막 대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역량이 충분하면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믿어왔고, 근데 음악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제 역량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느껴지지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될 거라고는 슈퍼스타의 길이 어느 날 갑자기 펼쳐질 거라고는 이제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제가 이제 여기 와 있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가수로 라이브 하는 라디오에 네. 와서 보통은 제가 지역에서도 라디오를 갔었는데 라이브를 안 시켜요. 아, 그래요? 왜요? 믿음이 없는 이런 게 믿음이 아닐까. 없는 사람들. 우린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야. 네. 네. 저희는 라이브 어, 좋아해요. 네, 우리는 믿음이 있는 방송 CPBC 카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이루어진 방송. 네.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가 필요한 곳, 저를 찾는 곳에서 계속 죽는 날까지 노래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그래도 찬양 사도의 길을 한 걸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특송을 했어요. 성당에서는 피아노 치면서 새로 했는데, 그러니까 응원해 주신 분들도 너무 고맙고 성당에 제가 네네네네. 아는 분도 아니시면서 이렇게 플래카드 만들어서 오신 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노래하는 자리가 따로 뭐 찬영사도 따로 가수 따로 이렇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필요한 곳에서 계속 노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본당 신부님은 뭘 하세요? 본당 신부님이 네. 20년 전에 보좌 신부였어요. 그 어. 본당에. 네. 저도 다른 본당에 교적이 갔다가 결혼하면서 일로 돌아왔는데. 왔는데 만난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잘했다. 이렇게. 그래도 20년 전이면 학생 때였겠네요. 저는 초딩 네. 2학년? 천년성체도 어. 전이었어요. 2001년 뭐 이렇게라. 그래도 이제 친한 신부님이시니까 이렇게 네. 부탁드릴 수 있어요. 신부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투표 있다는데요. 그래서 문자 투표 좀 제가 해주세요. 입상해서 끝났지만 그래도 표 저는 모르지만 그만한 표가 될 수 있었던 게 그럼요. 많이 도와주셔서 또 어제 외삼촌 만났는데 너무 섭섭했다. 주변에 많이 누구했다 이러면서 부족했어. 마음이 더 알리셨어야 했어. 좋습니다. 저의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아내분과 귀여운 아기가 있잖아요. 네. 또 네, 맞아요, 가족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이게 같이 지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이렇게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일이 있는데 항상 응원해준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영원히 살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함께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행복하다. 네. 행복하자. 아니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 말고 직접 하세요. 네. 네. 음성 편지. 이게 라디오 스타일 이런 기분인데 여러분 영상 편지 남겨주세요. 그래서 항상 응원해주고 함께해줘서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다. 고맙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아니 경상도 남자인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셔가지고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뭐 사랑아 왜 우리가 사랑아 신나? 왜 보영애 우리가 이런- 신난 거예요 지금? 아니, 이런 거 그럼- 하면 네, 사랑아 한번- 보영애 아 되게 쑥스러워하신다. 네. 되게 다른 얘기는 잘하다가 마지막에 아내분한테 한마디 사석에서 해달라니까. 엄청 해요. 아 그래. 그럼 됐어요. 네 평소에 하니까. 동의를 안 받은 네. 얘기라 모르겠네요. 네.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저런. 갑자기 이런 말 자주 해줘야 되나? 네 앞으로 더 자주 배웠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라이브까지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